두 번째 강연은 JST라는 기업을 만들고 거기 공동 대표이신 백선희 대표를 무대로 모셔서 일단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강의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성 CEO는 처음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여기에 무대에 서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려요. 안 그래 보이는데? 아주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처음 여성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나오실 여성 대표님들을 네. 대변해서 네.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 그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으로 아마 집에서 오늘 TV 보시는 여성 CEO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작을 해주시는 선구자가 되실 것 같아서 한 커다란 역할이 기대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회의를 한번 했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창업을 하게 된 동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창업을 하시게 된 동기가 남편이 하시는 회사에 한번 갔다가 우연히 그걸 보고 갑자기 가슴이 막 콩쾅거렸다 그래요. 그때 소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여튼 사실은 저희 남편을 만날 때도 그렇게 가슴 뛰지는 않았어요. 글쎄 말이죠. 예. 그런데 그 기계 앞에 서니까 네. 정말로 가슴이 너무 많이 뛰어서 옷이 남편을 펄럭 버리고 기계랑 만났네요. 네. 그래서 창업하게 된 우리 백선희 대표님. 우선 영상을 보시고 우리 백 대표님의 강연을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가 커지면서 환경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한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도 핵심 기술과 역량이 있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양한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JST입니다. 주식회사 JST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용연료로 만드는 설비를 제조, 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기업입니다. JST가 공급하고 있는 설비들은 버려지는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선별, 분쇄, 성형 과정을 거쳐 고용연료를 생산하는 기계인데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고용연료는 제직, 시멘트 공장, 열병합 발전소 등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JST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고객 맞춤형 설비 제작 및 시공입니다. 폐기물은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설계하고 이에 맞는 설비 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JST만이 지닌 대형 폐기물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설비를 구입한 고객사들의 설비 가동률은 80% 이상, 고객사들의 재구매율은 무려 98%나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로부터 2016년 우수환경 산업체로 지정된 JST는 지난해 5년간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화, 혁신, 데이터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업계 중 최초로 최고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이루고 생산 현장에서는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기술 하나만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업, 기술 개발을 위해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는 기업, 주식회사 JST의 백선희 대표의 기업가 정신 들어봅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이란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 분들한테 왜 산을 오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또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산의 정상에 올라야지만이 다음 산이 보이고 또 다음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JST의 백선희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가서 과연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는 최초의 여자 대표라는 그 말에 제가 또다시 도전 정신과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간호사, 30대 때는 전업주부, 그리고 요리사,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기업과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업주부일 때 제가 갑자기 이탈리아로 요리 유학을 떠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꿈에 부풀어서 이탈리아 요리 유학을 갔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현실은 좀 그렇지가 못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놓고 간 아이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만치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간 그 동기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들도 똑같이 저처럼 많은 좌절감을 겪고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첫 번째 산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저 솜씨 좋은 요리사들을 위해서 유럽에 베이스 캠프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리고 저들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마련해보자. 그리고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세계 유명 셰프들의 그런 요리를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냅니다. 왜 소문을 내냐면요,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을 시작을 할 때 저 자신한테 남들이 다 하니까 주저앉지 마라, 창피하니까 남들이 다 하는데 너 그거 못했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제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게 됩니다. 그때 저희 교수님이 마침 밀라노에 요리 학교를 만들 건데 너의 생각과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일을 하자라는 얘기해서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요. 제 첫 번째 좌절을 겪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한국에서 국제 요리 대회를 하는데 이태리 팀을 데리고 팀 매니저로서 출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넌 할 수 있어. 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용기 100배 출전을 해서 은상이라는 커다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용기를 냈어요. 야, 이제 내 꿈을 향해서 갈 수 있겠구나.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너무나 우리나라 요리사들의 훌륭한 솜씨와 또 너무 앞센 그런 기획들, 제 생각들. 그래서 그렇게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좀 억울했어요. 내가 5년을 넘게 그렇게 미친 듯이 열정을 쏟아붓고 그 일에 매달렸었는데 여기서 내가 포기해야 되나? 정말로 접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든 기계를 가서 한번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계 앞에 섰을 때 제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일은 네 일이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듯이 그렇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또 무식하게 제가 그 가슴 떨림만 갖고 이 일을, 환경 관련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매출은 10억도 안 되는 그 회사에 일본의 많은 돈이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채무자들한테 많이 시달림을 받고 있었고 규모는 작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동네방네 하겠다고 소문은 다 내놨는데 이거 주저앉을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쫙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쫙 정리한 것이
협력업체한테 일단은 사정을 해야 되겠다. 날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에서 돈을 받아와야 되겠다. 세 번째는 빨리 이 업무를 익혀야 되겠다. 네 번째는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쉬운 건 먼저 협력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당신들의 돈을 갚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로 잊지 마. 나를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선뜻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업무 능력을 익히는 데는 직접 현장 안으로 장갑을 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두 개가 남았죠. 일본에 돈을 받으러 가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금을 마련하는 거였는데요. 그때 제가 일본에 돈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돈을 받으러 가서 그 돈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일본에 있는 폐기물 업계를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폐기물을 어떻게 연료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돈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기계를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기계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아주 큰 공부였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는요, 그 돈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사실 국내에서도 부도난 기업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외국에서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못했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돈 대신 받아올 게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 있더라고요. 뭘까요? 도면이요. 도면을 받아왔는데 이제 자금이 문제겠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해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정말로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와에 있는 그 공장을 사사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 번째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떠오른 게 뭐냐면 배수진이에요. 악수에 더 이상 둘 수 없는 수. 딱 한 번밖에 둘 수 없는 수. 그게 배수진이었어요. 그 배수진은 공장을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분들을 몇 분을 만났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요. 그분은 제 아무것도 저희 회사의 그런 그 열악한 그런 부분도 보지 않으시고요. 오직 제 열정만 보시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은혜를 갚는 그런 기분으로 절대로 지켜야 될 철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철칙 중에 하나가 직원의 복지와 교육을 가장 최우선시하자. 두 번째, 공부하는 CEO가 되자. 원칙을 지키자. 정직한 기계를 만들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은 지금도 지켜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배수진인 500평짜리 공장을 사게 됩니다. 지금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500평짜리 공장을 사면서 이전식을 할 때 어느 분이 이 공장 사서 돈 많이 버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세 번째 산인 네, 제가 이 공장에서 5년 안에 100억을 할 것이고요. 10년 안에 1000평짜리 공장으로 옮겨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탁 꽃방귀를 끼시면서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 모르겠고요. 제 산에 깃발은 꽂혔습니다 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꿈이 제가 4년 만에 수주금액 130억을 이뤄냈고요. 물론 일본에서 가져온 그 도면에 많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9년 만에 1000평짜리 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부터 저희가 제2의 도약기를 맞아서 자동화, 그 다음에 세계화, 조직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미래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가수신데요. 여러분 태진아 씨 아세요? 태진아 씨가 저보다도 먼저 제 미래에 대해서 아시고 제 주제곡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 네 번째 산의 주제가입니다. 선이야 가방을 왜 쌌니. 네, 제가 가끔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전 세계의 환경 관련 기계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가방을 쌀 거야 라고. 그리고 그렇게 3년 전부터 가방 하나를 의지한 채 전 세계에 우리 기술을 알리고 우리 기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굉장히 해외 영업이라든지 해외 수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너무 섣불리 다가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나가서도 안 되는 그런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심히 씨 뿌린 덕분에 올해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그분들의 우리 기계에 대한 호응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항상 결과치를 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백 대표는 항상 어떤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참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요. 많은 희생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놔두고 이태리 유학을 갈 때도 그렇고요. 또 전혀 알지도 못하는 환경기계 쪽의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 우리 기계를 알리러 나갈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깃발을 꽂아놓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마음 다짐을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저를 위해서 희생해 준 내 가족들. 그리고 저를 믿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힘이 들어도 열심히 또 목표를 세워놓고 산을 오르고 그 산 정상에서 또 미래를 바라보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